안녕하세요. 총이치 실습과 이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김효정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과제와는 다르게 직접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제를 할 것입니다. 총이치 실습 3주차에서는 백만 유튜버이신 신종우 교수님께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의 실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실습 내용과 1, 2, 3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전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컴플리트 덴처 기공 과정, 총이치 기공 과정인데요. 총이치란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치과 보철물을 말합니다. 총이치는 가철성입니다.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실되었던 조직과 같은 양으로 같은 위치에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이치 제작은 치료실과 기공실 간의 협업에 의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과정 중에 사소한 실수도 결과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총이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라이머리 파트인 나비치 제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먼저 얘기한다면 예비 모형 제작, 개인 인상 트레이, 작업 모형 제작, 기초상 교합제 제작, 교합기 장착, 인공치 배열, 상학과 하학, 치은 형성,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위치의 완성 두 번째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 매몰, 몰드 형성법, 레진 전입, 환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위치에서 모형 제거, 위치의 다듬질과 연마법 이것들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럼 프라이머리 파트인 왁스 덴처 설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강 내 앞골의 진찰 및 진단. 수지이치와 나비치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왁스로 제작된 덴처를 환자 구강 속에 최종 시적시켜서 불편함이 없다면 어, 불편함이 없으면 단단한 수지이치로 제작됩니다. 나비치, 즉 시저위치는 왁스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구강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보완이 완료되면 단단한 수지위치의 제작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비치는 시적의치라고 부를 수 있고 수지의치는 아크릴 의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악골의 진찰 및 진단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환자 구강 내 상태에 따라서 X선 검사와 병력 검사를 하고 총이치가 기능과 심미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합의하에 의사와 환자 두 사람 모두 서로 동의를 한다면 기성 트레이로 예비 인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기성 트레이를 이용한 무치약 인상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비 인상제는 알지네이트나 인상용 컴파운드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예비 인상을 개형 인상, 연구 인상, 해부학적 인상, 1차 인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비 인상제를 취급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인상제를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인상체의 조직면에 수분이 고여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건조시키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상체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가능하면 인상체득 즉시 모형제를 주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무용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 제작.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개인 트레이를 이용해서 제작해야 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크라운이나 브릿지 등과 달리 환자 구강의 가장 깊은 부위인 보더 부위를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서 총이치에 성패가 달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작 방법은 진료실에서 뜬 인상체에 석고를 붓습니다. 이것이 예비 모형인데요. 이걸 가지고 개인 인상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제작 방법은 첫 번째 라인을 형성합니다. 세 가지의 라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강 전정의 가장 깊은 부위인 은엽 이행부를 기준으로 선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보다 근압 형성을 위해서 2에서 3mm 정도 짧게 트레이 외형선을 제작합니다. 다음으로 인상제가 채워질 스페이서 외형선을 트레이 외형선보다 2에서 3mm 정도 짧게 제작합니다. 스페이서 외형선을 트레이 외형선과 같은 높이로 맞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인상제가 트레이 선을 넘어 보더 부위까지 타고 들어가서 그 깊은 부분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작 방법인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하여 모형에 올려놓고 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압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왁스와 석고의 온도를 조절해서 붙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티슈 스탑을 부여할 것입니다. 견치부와 양쪽 구치부 총 4개의 티슈 스탑을 부여하고 5mm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유는 구강 내 트레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인상제가 균일하게 들어갈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분리제를 도포할 것입니다. 티슈 스탑 부위와 왁스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분리제를 도포해 줄 것입니다. 병상 상태의 레진을 모형에 압접할 건데요. 판상 상태에서 중앙에서부터 협설면 쪽으로 압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 트레이 외형선보다 과잉으로 덮인 레진을 자르고 그것을 가지고 손잡이를 형성합니다. 상악은 순축으로 45도 정도, 하악은 수직형 90도로 손잡이를 형성합니다. 하악 구치부에 보조 손잡이 2개, 주손잡이 1개를 제작할 것인데요. 상악과 다르게 보조 손잡이 2개가 더 만들어지는 이유는 인상 체득 시 인상제의 두께가 균일하게 티슈 스탑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손잡이로 여겨집니다. 주손잡이는 단지 넣고 뺄 때의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구강 내에서 변연 형성. 이 과정은 진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델링 컴파운드를 연화하고 변연 쪽에 두릅니다. 그 후에 구강 속에 넣어 찍고 변연 부위를 얻어냅니다. 개인 트레이가 적합하게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정밀 인상제를 이용한 구강 내 기능 인상. 이 또한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상하 무치약 기능 인상제를 만들어냅니다. 즉 최종 인상, 본인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양형 형상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박싱 메소드에 의해 얻어진 상하 주모형.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작업 모형을 얻는 과정입니다. 인상체의 변연의 가장 넓은 부위에서 하방으로 4에서 5mm 정도의 유틸리티 왁스를 빈틈없이 녹여서 둘러줍니다. 다음 박싱 왁스로 인상체의 가장 높은 부위에서 13cm 정도 높이가 되도록 벽을 형성하고 진동을 주어서 경석고를 주입합니다.
이 박싱 메소드의 장점으로는 진동을 줄 수 있어서 경석고 주입이 편리하고 기포 발생이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석고가 흘러내리지 않으므로 재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료 소모가 많습니다. 또한 인상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수정 인상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 형성입니다.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열중압 레진 온성 시 부피 변화로 인공치아 배열에 변화가 일어나서 교합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교합기에 재부착을 해야 하고 이때 정확한 위치에 재부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형의 베이스에 그루브나 노치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주 모형상에 구개후연 폐쇄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악과 달리 상악 위치가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계후연 폐쇄를 형성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위치의 유지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상 제작입니다.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종 인상에 기초상을 제작합니다. 무치약을 전체로 덮을 수 있는 것이며, 즉 임시 형태의 의치상입니다. 구강 내에 시작할 때 적합성과 안정성이 높고 파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합제 제작입니다. 이 과정 또한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악과 하악의 악관관계를 기록하고 인공치아의 배열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상의 치조제 부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이고 거의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악관관계 기록, 교합체득입니다. 이 과정은 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교합제상에 각종 선을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총 5개의 선이 있는데요. 먼저 정준선, 앞면의 중앙인 치조궁을 이등분한 선입니다. 그리고 상순선, 상순의 하연이 들어올려질 때 가장 높은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순선은 전치부 인공치아의 길이를 선택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다음은 국악선, 상하순을 편히 닫을 때 국악의 위치에 수직으로 표시한 선입니다. 다음으로 하순선은 상순의 하연이 가장 낮은 위치를 표시한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순접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구 상태일 때 상순의 하연과 하순의 상연이 서로 맞닿는 선을 표시한 선입니다. 다음 교합기의 주모형 부착.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합기는 상하악골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계적인 악골로서 상하악 모형을 부착시켜서 환자의 악골 운동을 모방해주는 기구입니다. 이 교합기의 필요성으로는 구강 내에서는 연조직에 의한 유동성이 있으므로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교합기가 필요합니다. 또 타액, 혀 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강 내는 작업 공간과 작업 시야가 좁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불편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교합기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다음 인공치 배열 준비입니다.
이 과정도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공치는 자연 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 재료로 제작한 치아로서 회사마다 형태와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공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공치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료가 개발되면서 훨씬 이전에는 도제, 그 다음으로는 레진, 그 다음으로는 초경질 레진치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어, 먼저 도제의 문제점은 강도가 너무 세고 안정감이 떨어지고 파절이 잘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에 비해서 무게감이 많이 높습니다. 어, 그에 반대로 장점도 있는데요. 신미성이 좋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미성이 좋다는 장점에 비해서 초니치 재료로 쓰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재료 개발을 통해서 그 다음 레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진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환자가 쓰기에는 너무 가볍고 마모가 너무 잘 됩니다. 레진으로 전치부를 때울 때도 상황이 오래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경질 레진치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어, 레진의 마모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졌으나 착색은 아직도 문제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실에서 인공치아의 색과 크기, 형태 등을 결정해서 그 정보를 기공실로 보내주면 기공사는 동일한 인공치아를 재료상에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악 중절치 배열입니다.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치과 의사는 규합기의 모형을 부착하기 전에 상악과 하악 규합제의 형태가 개인의 조건에 맞도록 결정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교합제의 높이, 교합평면의 위치, 교합제의 수평 관계, 그리고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제상의 지침선입니다. 다음 상악 좌우 사전치 배열입니다. 배열 순서는 상악 전치, 하악 전치를 배열합니다. 둘 모두 중절치와 측절치 견치 순으로 배열하는데요. 이때 가상교합 평면을 기준으로 두 가지의 방법인 더 많이 사용하는 상악법과 하악법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치부는 교합 양식에 따라 배열됩니다. 하악 전치부, 구치부 배열까지 완료가 된다면 그 다음 치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왁스업 오브 덴처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신미성과 발음의 편리성을 부여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시적 시에 치아와 H상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적절히 형성해주고 섬세한 조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적 시 필요에 따라 인공치와 배열, 수정, H상 형태 수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H상 조각은 시적이 끝난 후 치아 배열 상태와 교합 점검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H상 조각 및 치은 형성의 완료입니다.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나비치 시적입니다. 이 과정은 치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악골 관계를 비교하며 점검을 해보고 맞지 않거나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면 다시 악골관계 기록을 변경시켜서 납입치를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하지만 딱 맞는다면 수지이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방문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최소 4번, 여기까지 최소 4번을 내원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납입치 시작을 했을 때 환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시 악골관계 기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횟수가 증가하여 더욱 신중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납입치 수정 후 교합기에서 분리입니다.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리마운팅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분리해야 합니다. 리마운팅 플레이트에서 주모형 분리. 이 과정도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세컨더리 파트입니다. 레진 덴처입니다. 메몰에 이용되는 상하 플래스크 구조. 플래스크는 함인데요. 이 또한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종류로는 상암, 하암, 플래스크 리드, 그리고 원판이 있습니다. 상항용은 전후방의 높이가 같고 하항용은 하암의 후방부가 전방부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악에는 구우윤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몰 전 준비한 함을 미리 조립해서 정확히 조립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석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몰 전 납입치를 물에 침수합니다.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매몰 전에 납입치를 물에 침수해야 하는 이유는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경석고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5분 정도 침수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오래 담가두면 표면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매몰제 분리 용이를 위한 플래스크 내부에 바셀린을 도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기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인공치아 층 형성한 왁스를 제외하고 모형 표면에 석고분리제를 도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압 후에 레진 H상이 부착되어 있는 모형을 석고 매몰제로부터 파손 없이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어서 교합기 재부착에 좋습니다. 함 내면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도포합니다. 그 이유는 함으로부터 석고 매몰제의 분리가 용이해서 모형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두껍게 발리게 되면 함 내면에 층을 형성해서 왁스 워시를 할 때 함께 흘러나가서 틈이 발생하여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해서 경석고 매몰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매몰 후 석고 분리제 도포입니다. 1차 매몰 시 상악 모형은 가급적으로 모형을 뒤쪽에 위치시키고 하악 모형은 가급적으로 모형을 앞쪽에 위치시켜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차 매몰을 하는 방법은 보통 석고를 이용해서 하암의 반쯤 채우고 모형 밑에도 도포한 후에 중앙에 놓고 누릅니다. 살짝 누릅니다.
모형의 리치가 하얀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메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석고는 제거하여 평평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경화되기 전에 상암을 하암 위에 조립하고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상암 상부와 인공치아 교환면 사이 간격을 6mm 이상 여유가 생기게 해야 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경화가 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한 분리가 쉽도록 모형의 가장자리와 매몰재 표면에 도포합니다. 그리고 하악 모형을 매몰할 때에는 구용기 부분이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보통 석고로 채워서 블럭아웃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 2차 매몰 후 석고 분리제 도포입니다. 이 과정들은 지금 쭉 기공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2차 매몰 전에 상암과 하암의 테두리가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후에 교합 고경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몰법으로는 인공치아와 치은 부위에 먼저 보통 석고를 도포해 줍니다. 그리고 상암에 보통 석고를 주입하고 치아와 교환면이 약간 덮이도록 합니다. 다음 인공치아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으로 닦아내서 교합과 절단면을 노출시켜 줍니다. 경화가 되면 보통 석고 표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바셀린인 경우에는 얇게 도포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3차 매몰 후 플래스크 장착입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뚜껑의 구멍 위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채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매몰 시에는 보통 석고를 이용하였는데요. 3차 매몰 시 경석고를 쓰는 이유는 교합압에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화되면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 압력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 함연화 후 분리와 왁스 세정입니다. 함 속의 왁스 및 기투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왁스 제거라고 합니다. 함을 온수에 담가서 내부 왁스를 연화시키고 상함과 하함을 분리시켜서 왁스를 제거합니다. 왁스의 연화 정도가 만약 낮으면 함 분리 시 인공치 탈락이나 석고 매몰제나 모형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고 왁스를 지나치게 녹인 경우에는 레진 분리제 도포가 어려워지고 중압 후 의치의 분리 효과가 없어져서 의치의 추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함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1단계 매몰한 경석고의 표면에 첨화가 있거나 1단계 매몰 후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고 2단계 매몰을 하였거나 나비치상에 왁스가 연화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레진 분리제 도포 후 냉각 과정입니다. 레진 분리제를 바를 때 모형이 너무 뜨거우면 레진 분리제가 잘 발리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리제 도포 시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공치아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몰드가 적당히 따뜻할 때 도포해야 하고 큰 붓과 작은 붓으로 도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붓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작은 붓으로 인공치아 주위를 도포할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분리제 도포 후 분리제 건조 확인을 해야 하고
분리제가 레진 속으로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지 계량 후 혼합하여 몰드에 수지 전입입니다. 레진액과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레진의 전입이란 왁스를 제거하여 형성된 몰드, 주형 속으로 레진을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레진을 주입할 때 레진 전입 시기는 1, 2, 3, 4단계 중에 3단계인 병상 상태입니다. 이때 레진을 전입해야 합니다. 레진 전입의 방법 중에서는 가압 형성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오일 프레스에 플래스크 장착 후 3단계에 걸친 시압입니다. 상함과 하함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은 함을 오일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점점 강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과도한 압력을 준다면 인공치 변이와 파절, 모형 파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점점 강도를 증가시켜서 주었다면 과잉의 레진이 상함과 하함 사이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레진의 전입이 불충분할 시에는 레진액을 도포하고 소량을 추가한 후에 다시 2차 압박을 가합니다. 그 후에 압박을 가한 상태로 1분간 두어서 레진이 빠져나올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1차 시압보다 더 큰 압력으로 2차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시압은 3번 이상 반복해서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클램프의 장착 중압 과정입니다. 3차 압력 그대로 클램프에 장착한 다음에 중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 느슨하게 압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압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레진 중압은 끓는 물에서 완전한 중압의 온성으로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플래스크에서 분리하여 매몰제 제거입니다. 레진 분리제를 잘 발랐어도 잔류석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함을 제거할 때에는 먼저 플래스크 리드를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상함과의 사이에 석고칼을 넣고 분리시켜 줍니다. 가볍게 두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망치가 아닌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끈을 상함과 하함 사이에 넣어서 비틀어서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분리가 된다면 나머지 함을 가볍게 두드려서 분리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그 나머지 함에 있는 매몰제를 두드리기보다는 함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분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합기 재부착 후 선택 삭제 과정입니다. 교합기에 재부착해서 매몰 중압 과정에서 교합의 차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선택 삭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기공사가 아무리 미세하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교합의 차이는 0.5에서 1mm 정도가 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기 접촉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만약에 있다면 조기 접촉이 되어지는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해줘서 나비치에서의 기능과 신미성을
그대로 연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H상에 끼워진 모형을 파손시킵니다. 파손이 되는 이유는 총이치는 구강의 깊은 부위까지 정확히 재현해내는 의치이기 때문에 깊은 부분은 파손시켜서 제거해야 하게 됩니다. 의치의 변형이 생기는 시기가 있는데요. 나비치 매몰 시, 매몰제 변형 시, 레진 패킹 시, 레진 중합 시, 술자가 부적절한 조작을 했을 시에 의치의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합 오차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데요. 불안정한 임시 기록상, 부정확한 상하 악관 관계 기록, 그리고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할 때의 오차, 레진 전입 시 불완전한 플라스크 폐쇄 또는 과도한 압력, 레진 전입 시 인공치아의 이동, 연맛이 발생하는 열, 마지막으로 레진 의치상 재료의 최적 변화가 있을 시에 교합 오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 모형에서 분리 후 의치 다듬질, 푸미스를 이용한 연마 과정,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최종 수지 의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잇몸의 색깔까지 부여한다면 심미적인 부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중에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다 제작된 이 수지이치를 치료실로 보낼 때 전용 소독액에 담가서 치료실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지이치가 완성이 돼서 구강 내에 장착된 상하 총이치의 모습입니다. 환자에게 주어져서 사용되는 이때부터 치조골 등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해보는 과제여서 말도 많이 더듬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 형성이나 마이크 설치 같이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친구들 도움으로 다행히 영상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공부하면서 총이치 수업에 참여한 그 3주가 좀 짧다고 느꼈는데 그 기간 동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틀은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던 것도 설명하려니까 막히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매번 스피치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